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금번 이제 공지 나온 대로, 자, 이제 SH 서울주택 도시공사에서 치르게 될 서류 전형 NCS 이제 모의고사를 기획을 했고, 이번 봉투 모의고사 제 1회, 2회, 3회, 이제 강좌를, 맡게 되었고요. 저는 김기주 선생님이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수리 능력 파트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회차 수리 능력과 관계돼서 한 강으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과 관계된 부분들은 두 강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한 회당 3강씩 이렇게 분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회를 이렇게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NCS 문제 해결을 혹은 수리 능력과 관계된 빈출 주제들이나 그 다음에 좀 어떤 고유한 특성들, 그 다음에 유사한 점, 주의해야 될 점들, 뭐 시간 단축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예리하게 잘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좌를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 여러분들 제 첫 번째 회에서는요, 13번부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시죠. 자, 많이 여러분들 이제 보았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1강은 13번부터 수리 능력이 19번까지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좀 알차게, 정말 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정말 좀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문제 읽어볼까요? 철수는 올해 10살이고요. 엄마는 철수와 형을 합한 값의 2배고 3년이 지나서는 엄마의 나이가, 그러니까 엄마의 나이를 현재 시점과 3년 후의 시점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올해 형의 나이는 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이제 10살이고 형의 나이를 우리가 X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엄마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나이는 철수와 형의 나이를 합한 것이다. 또 3년 후에는 어때요? 모든 인원들이 엄마, 철수, 형 모두 다 어때요? 나이가 3살씩 늘어나잖아요. 그죠? 합한 값의 2배이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났을 때는 다 3씩 더해야 해요. 그죠? 그래서 y 더하기 3이 되고 이때는 엄마의 나이는 형의 나이의 3배다. 그죠? 형의 나이는 3년 후에 x 더하기 3이 되고 그것의 3배가 된다. 이와 같은 관계식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식을 이제 풀어도 되는데 사실은 어때요? 객관식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를 이렇게 넣어서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이 만약에 좀 거리가 너무 멀면 좀 약간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빨리 고민을 해볼게요. 자, 먼저 위의 식을 정리를 해볼까요? 요거는 2x 더하기 20이죠. 이렇게 하나씩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식은요, 전개를 하시면 3x 더하기 9가 되고, 요거를 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플러스 3을 이쪽으로 넘기면요, y는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왼쪽에 y를 똑같이 두고, 오른쪽에 요 두 개의 식이 서로 같잖아요. 같이 y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 두 값이 같으려면 x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x는 14가 되겠죠. 요 두 식이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x는 14. 정답은 1번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나는 조금 식 세우는 것보다는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가운데 정도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형의 나이를 16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엄마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엄마의 나이는 합한 값의 2배니까 철수와 형의 나이를 더해서 26에다가 2배 하니까는 52가 되죠. 그럼 3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3년이 지났을 때는 엄마의 나이는 55세. 근데 형의 나이의 3배일 때
자, 형의 나이의 3배죠. 그러니까 형의 나이가 16인데 3배하면 어떻게 돼요? 48이죠. 같지가 않습니다. 즉, 엄마의 나이가 더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의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형의 나이, 그러니까는 어차피 형의 나이에 철수와 형의 나이를 합한 값의 2배죠. 그러니까 엄마의 나이는요, 형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형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어때요? 첫 번째 식에서 형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엄마의 나이도 높아지죠. 왜냐면은 곱하기 2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의 나이를 1살 올릴 때마다 엄마 나이는 몇 살씩 올라가요? 2살씩 올라가죠.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는 지금 엄마의 나이가 더 크게 나왔으니까 요 차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의 나이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이 차이가 한 7살 정도 차이 나니까 형의 나이를 지금 1살을 줄일지 아니면 1살을 더 줄일지 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1살을 줄였을 때 요 7살의 갭이 뭔가 좀 줄어드는 게 조금 좀 차이가 좀 크다는 좀 느낌이 있죠. 그래서 2살을 줄여서 14살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형의 나이를 14살이라고 해보면 그럼 되잖아요. 그죠? 값의 2배니까는 엄마 나이는 28에다가 2배 하니까는 엄마 나이는 56세. 아까 58세에서 줄었잖아요. 그죠? 좀 더 줄어들었죠. 그죠? 16세를 했을 때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나이를 아까 16으로 하면은, 16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16을 했을 때 26에다 2배 하면 52. 근데 14로 하면은, 자, 28이니까, 28에다가 2배 하면은 56이 맞죠? 아까 16으로 했을 때는 26에다가 2배에서 52살. 그 다음에 14로 했을 때, 보기 1번에서 14로 했을 때는, 24 곱하기 2 하니까 어떻게 돼요? 48이죠. 자, 계산을 요거를 다시 하죠. 자, 48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52에 48로.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엄마의 나이는, 형은 17세죠. 3년 지나서 그것의 3배. 맞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14번을 보시면요. 자, 3학년의 시험 성적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전체 평균이 82점이래요. 자, 전체 평균. 지금 보면은 5개 반에 3과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성적 자료들은 모두 15개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3반의 영어 평균 점수, 요 값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이 값을 물어보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전체 평균이 82니까는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총 자료가 15개가 있으니까, 그죠? 다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평균이 82니까 어때요? 총점은 어떻게 돼요? 82점 곱하기 15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를 다 더해서 다 합을 구하는데, 거기다가 요 A, 모르는 A 값을 또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이것도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뭐 이거는 누구나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절대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자, 보기를 보세요. 자, 보기를 보시면 1의 자리가 모두 다르죠? 그죠? 82점, 84점, 6.8점, 90점. 1의 자리가 모두 틀리니까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신다? 1의 자리만 갖고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총점도 요거 계산하면은 1의 자리는 어차피 얼마예요? 0이 되죠, 0. 그죠? 그래서 땡땡땡 0점. 1의 자리는 0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자료들도요, 여러분들이 묶어서 1의 자리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돼서 158에다가 더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좀 경쟁 우위에 올라서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더해서 합이 0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우세요. 그죠? 여기 8하고 2하고 하면 어때? 1의 자리가 0이니까 이런 거 없애버리세요. 이거 0이니까 없애버리세요. 딱 보시고 더해서 0 되는 거 없애버리세요. 지금 이런 것도 요령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181, 그죠? 181 더해도 0이죠. 되십니까? 그 다음에 4, 6 더해도 0이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되는 거는, 여기 6하고 4 없앨 수 있죠? 거의 다 없어졌네요. 자, 그럼 여기 983 남았어요. 983 하면 어떻게 돼요? 17, 20 끝. 983도 다 없어지네요. 어차피 뭡니까? 0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15개 모든 자료의 값이 1의 자리가 어차피 0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 요 합은 1의 자리가 0이에요. 요 A 값도 1의 자리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내는 이유가 수험생 여러분들이 덧셈과 곱셈을 잘 하는가? 뭐 단순히 이것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은 다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수학적 상황에서 빨리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자료를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이런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요령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자주 등장을 하는 겁니다. 1의 자리 갖고 판단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네, 15번부터 살펴보시죠. 자, 15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고 A와 B 값을 순서대로 한번 짝지어 보죠. 우선 자, 7개 대학의 취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양계년도에 걸쳐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박스 안의 내용을 잠깐 봅시다. 자, 2018년도에 자, 이 대학교의 취업률은 2017년도에 주요 대학 취업률의 평균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평균. 그 다음에 또 아래 내용은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취업률이 가장 적게 증가한 대학의 증가율을 물었습니다. 좀 적게,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대학.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소했으니까는 안 되겠죠. 그죠? 감소했으니까 안 되겠죠. 감소 이런 거 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곳을 이제 찾는 거니까요. 자, 그럼 먼저 평균을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해야겠는데, 자, 그럼 2017년 주요 대학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값들 여러분들 빨리 더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평균 계산할 때 여러분들 조금 약간 습관을 좀 한번 들여보죠.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할 때 좀 약간 가볍게 계산할 수 있게끔 어떤 임시 평균 개념을 도입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가평균이라고 합니다. 이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자, 가평균, 어떤 임시의 평균을 60점이라고 둘게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값들에 우리가 많고 적음을 한번 따로 옆에다 한번 적어 볼까요? 그건 어떻게 돼요? 요 1의 자리 8352, 그다음에 2, 요거는 10이 더 많고요. 얘는 2가 적죠. 그죠?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들을 계산해 보면요. 요거 없어지고, 그러면은 28, 38이 되네요. 그죠? 28이죠. 10, 28. 좋아요. 자, 그래서 요들의 합이 28이고요. 그것을 여기 자료의 개수 7로 나누어 봅니다. 자, 그래서 4가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사실은 여기 작은 글씨로 쓴 걸 이제 과부족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그래서 과부족의 평균이 얼마다? 4점이 나왔군요. 그러면 진짜 평균, 이거는 가짜 평균이 있고요. 진짜 평균은 몇 점? 요 가짜 평균에다가 요 평균값, 그죠? 4점을 가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평균은 64. 점이 아니라 퍼센트죠, 단위는. 자, 그래서 64%가 나오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기는 4번과 5번으로 압축이 되었군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B는요, 가장 적게 증가한 대학이라고 그랬죠. 가장 적게 증가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는 얼만큼? 3, 5, 8, 7. 그죠?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이제 2밖에 안 늘었죠. 그죠? 2%. 그죠? 그래서 정답은 그죠? 가장 적게 증가한 대학의 증가율은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B%가 아니라 그러니까 B% 포인트라고 해야 되죠. 그죠? 여기는 수치가 62에서 64로 이렇게 2% 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요거 했을 때 증가율을 원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증가율은 기존 연도 대비해서
어때요? 나중 연도에서 기준 연도를 뺀. 원래는 이제 요거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가율의 계산식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퍼센트 포인트로 수정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시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